전통의 통사쇼. 밴드 부문 온다 뭐 이런 말이 많긴 했었는데 올해 좀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체감을 했어요. 관객 10명 만들기가 정말 힘드니까 솔직히 서울보다 밑에가 이제 환경이 훨씬 좋거든요. 공연하기에 20대가 거의 없어요. 뭐 상황은 매우 안 좋고요. 상황은 매우 안 좋은데 이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김윤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의 통사쇼. 오늘은 포럼이 또 준비된다고 해서 저를 모더레이터로 귀하게 불러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시간은 여기 모여주신 분들도 너무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기대하셨겠지만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아까 들어와서 인사드렸는데 성함과 존재만 알고 있던 분들을 좀 실제로 뵐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늘이 경상권 음악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넓게 뻗어나가면 지역 음악씬과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재경님 그리고 정병욱 음악평론가님께서 또 두루두루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진짜 너무 제가 제일 기대하면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진짜 귀하게 이 자리 찾아주신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순서대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병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자 정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거제에서 라이브하우스 원드 운영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제임스 레코드라는 뮤지컬 운영 황재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성함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병욱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평론가니까 뭐 통영이나 이 경상권 음악계와 관련해서 뭐 하고 있는 일, 관심 두고 있는 부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음악평론가이기 때문에 음악을 듣고 말과 글로써 이것들을 뭐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그야말로 이제 평론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평론가가 대체로 평론 활동만 이제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뭐 심사도 하고 강연이나 뭐 저는 대학에 주로 이제 실용음악과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평론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업으로 하지 않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일반 직장 생활 할 때는 주로 이제 문화 정책이나 지역 예술과 관련된 직장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지역 문화나 지역 예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돼서 그 대구 지역 인디 음악 씬을 소개하는 그런 뭐 웹진 활동을 한다든지 이 통영에도 벌써 이제 저는 3번째 이 포럼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과거에 일했었던 인연이 여기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 활약하는 평론가 중에서는 제일 통영통 아니신가요, 그러면? 아, 전혀 세 번 그렇지는 않고 정도면 그 정도 아니에요? 뭐 그래도 저의 한 제 7의 고향 정도는 되지 않을까. 7? 좀 먼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2025년 연말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고 있는 일들의 2025년 12월 기준의 상황은 좀 어떠신지? 예, 뭐 대구를 이야기하면 뭐 상황은 매우 안 좋고요. 상황은 매우 안 좋은데 이게 이제 관객 10명 만들기가 정말 힘드니까 인구는 많지만 이거를 좋아하고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없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작년부터는 10년 계획을 잡고 이제 관객 100배 만들기 프로젝트 10년이라고 했지만 이제 뚜렷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계획이란 게 딱히 없어요. 뭐냐 하면 아니,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이제 마음가짐. 예, 마음가짐하고 열정.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즘에 그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는데 비단 그 음악씬뿐만이 아니라 어느 씬에 가도 약간 자기 거 한 20-30년 정도 하면 언제쯤은 이 세상의 사이클이 돌아서 거기에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뮤지션도 그렇고 아티스트 창작자들이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야 내가 이거 왜 하지? 이거 누가 알아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으면 사이클이 한번 돌아서 나의 시대가 온다. 대구 가보자고 같은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사실 그게 목표입니다. 예.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요. 건강하셔야겠다. 그러면 거제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죄송해요. 한숨부터 시작을. 20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 신분에 조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20대가 거의 없고 거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그리고 취업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학업, 자기 생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온전히 즐기는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기한 게 올해 예매를 받을 때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지역을 기입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한 60-70% 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오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도 이제 제임스 레코드 가서 공연도 보고 했지만 정말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배워가면서 앞으로 계속 잘 운영을 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60-70%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거제 근방인가요? 아니면 막 서울처럼 이렇게 먼 곳에서도 오시나요? 일단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네. 어쨌든 외지에서 온다라는 거는 사실은 공간을 보고 온다라기보다는 뮤지션을 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겠죠. 어느 쪽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션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외지에서 오는 비율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공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지역 로컬에서 하는 공연이든 아니면 페스티벌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명한 뮤지션이 뭐 거제에서 공연을 한다, 통영에서 공연을 한다 하면은 어차피 이 뮤지션 내가 너무 좋아하고 공연을 보고 싶으니까 그럼 그 김에 여기 가서 여행하고 와야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DMZ 피스트레인 페스티벌도 강원도처럼 이제 여기보다 이제 더 그렇죠. 저 위쪽에 있는. 네, 지리적으로 이제 외곽에 있는데 이제 매년 나는 6월 달이면은 DMZ 보러 철원 여행을 간다. 아예 정해놓고 놀러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편이어서 근데 뭐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다른 지점이 있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재경님도 그렇고 주위에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국내 여행 겸 공연을 보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만 좀 잘하고 프로그램만 잘 짜여 있으면 의외로 좀 설득하기 쉬운 공연 헤비 청자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서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제도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조인해서 뭔가를 구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블랭크스테이라는 좋은 공간을 보면서 이미 이제 그런 패키지적인 어떤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아, 그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네, 많이 생각을 해왔고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화 하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숙박업이나 이런 걸 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곳이랑 같이 연결시켜주는 맛집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재경 씨가 보시기에는 기획자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음악 창작소를 계속 개소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역 음악씬과 좀 가깝게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느끼는 어떤 지역 음악씬의 변화나 흐름 뭐 이런 것들 체감하신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보통 저는 지원 사업이나 행사나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했지만은 뮤지션들이랑 소통을 하고 뭔가 얘기들을 해봤을 때 조금 더 그래도 본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선례들이라든지 좋은 선배들이나 성공하는 주변 동료들 아니면은 본인이 조금 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개인으로 조금 뚫기 힘든 뭐 예를 들면 통영에 있는 뮤지션과 그 경기도에 있는 뭐 수원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음악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이 좀 비슷한 네. 예를 들면 뭐 음악을 본인이 뭐 연구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그런 퍼포먼스들 뭐 이런 것들이 만약 비슷하다고 쳤을 때 훨씬 더 주변의 도움으로 먼 곳까지 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저는 지역음 창소 특히 저는 경상권 베이스 저도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고 이제 경상권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가장 좀 많이 느끼고 좀 집중하려고 했던 것도 개인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개인으로 뚫고 조금 나아가기 좀 힘든 상황을 그 넥스트 스텝으로 조금 더 이끌어줄 수 있는 거는 관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 뭐 예를 들면 두 분도 그때 이제 음창소 하면서 만났었는데 그래서 이런 업계에서 이런 뮤지션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들의 음악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연결하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들도 또 저희도 있고 뭐 아니면은 주변에 어떻게든 조금 더 연락하고 뭐 건너서라도 좀 더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저도 뭐 심사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뭐 저도 직접 보러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게 되게 체감이 되는 게 경기권 그러니까 이쪽은 또 고민이 뭐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뭘 굳이 즐기려고 하지 않아요.
인천에서 공연을 굳이 왜 보겠어요? 지하철 타고 1시간도 안 있으면 홍대, 서울에 있는 공연장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있고, 아무래도 경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젊은 세대들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쉽다든지, 뭐 연결고리가 되는 기획자들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생존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경성권 베뉴 사장님들하고는 다 이제 친하고 이래서 같이 공연도 만들고 이제 어떤 친한 미션에 투어도 온 다음에 이제 소개도 시켜주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연결해서 2, 3일 같이 돌기도 하고 이게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솔직히 서울보다 밑에가 이제 환경이 훨씬 좋거든요, 공연하기에. 기사랑 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엄청 그 사운드실 저 언제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기자재가 훌륭하다고. 예, 장비도 좋은데 사실은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누가 얼만큼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고 이렇게 언드 오방 뭐 또 대구에 엄청 유명한 꼬민도 있고 사실 환경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팬들이 또 공연 보러 또 서울 가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볼거리가 많잖아요. 가는 김에 이제 미술관 들려서 자기가 좋아하던 이제 전시회도 보고 공연 보고 또 어떤 이는 또 유명한 맛집을 갔다가 공연 보고 또 막차 타고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비용을 반만 이제 지역에만 써주면 참 좋을 건데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저희가 잘해야죠. 뭐 더 메리트 있게 보이고 어쨌든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이런 현실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음악가들이 뭔가 자신의 어떤 작업을 내놓고 라이브에서 뭔가를 선보이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저는 절실함의 어떤 문제라고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역별로 저도 이제 김윤아 평론가님처럼 지역 여러 군데 이제 심사도 가고 여러 어떤 관에서 주도한 어떤 사업에 이런 어떤 모니터링들을 가게 되면 꼭 어떤 수도권이라고 해서 경기 지역이라고 해서 정말 뭐 잘하거나 정말 어떤 멋진 콘텐츠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성의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사업 주체나 어떤 사업 자체 어떤 콘텐츠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지역 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매력적이고 퀄리티가 좋은 것들이 이제 더 많을 때가 많다 보니까 물론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얼마 없는 그 기회 속에서 또 더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절실함의 어떤 일환에서 그런 차이들이 또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은 또 하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서울을 베이스로 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씬에 완전히 그 몰입해서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지역씬의 어떤 2025년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지역씬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 주로 우리 흔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되어주는 것들 인디 음악이나 뭐 인디 문화라고 봤을 때 좀 기반이 되는 어떤 음악이 주로 이제 밴드 음악, 밴드 문화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밴드 음악, 밴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뭐 최근 몇 년 전부터 밴드 부문 온다 뭐 이런 말이 많긴 했었는데 올해 좀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 체감을 많이 했냐면 올해가 그 황금돼지띠 해 그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금돼지띠 그 해 때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오는 때다 보니까 입시생들이 평소보다 좀 많았대요. 근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제가 학교 강의하고 있는 그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밴드 악기를 이제 연주하는 드럼, 베이스, 기타 이쪽에 그 지원자 수가 평소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타 같은 경우에 평소에 한 400명 지원한다면 800명 넘게 거의 1000명 가까이 지원을 했고 그거는 단지 이제 그 학생 수가 늘어서라기보다는 확실히 그 밴드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늘게 되면서 어쨌거나 최근 5년 그리고 길게는 한 10년 동안 전 한국 음악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서 대부분의 어떤 매출과 대부분의 어떤 이익과 사람들의 관심이 그 K-팝 아이돌 음악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대부분의 매출이나 어떤 관심을 그쪽이 다 가져감으로써 어떤 기형적인 구조를 발생시켰던 게 있는데 최근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좀 그런 관심이 분산되거나 또 아까 뭐 지역 여러 군데를 오가면서 그런 데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변화들이 많이 늘었다고 한 것처럼 비록 아직은 좀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향후 5년, 향후 10년 동안 또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또 조금 더 힘을 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돌아보게 되는 2025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어려운 사정이 나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통영예술 포럼 이 토크 이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식사하시고 또 공연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